와, 맛있는 커피는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진짜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도 않은 저런 커피를 팔아대는 커피 회사의 커피는 마셔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던 거죠. 이 커피 뭐예요?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반응하는 손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문성 있는 바리스타의 육성. 진짜 그때마다 오는 허무함은 좋은 커피가 뭔지도 알겠고 신맛 나는 커피가 뭔지도 알겠어. 근데 나는 고상커피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커피 브랜드의 철학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신맛 없는 커피가 뭐예요? 산미 없는 고소한 커피로 주세요. 커피 주문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요청이 바로 저 두 질문입니다. 아마 바리스타들 또는 커피 사장님들 그리고 신맛을 피하고 싶었던 당사자인 고객들도 이 이야기엔 모두들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스페셜티 커피를 손댄 지가 그러니까 판매한 지가 2010년부터니까 약 1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땐 이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적을 때예요. 그런 시기에 왜 저는 이 스페셜티 커피에 집중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스페셜티 커피가 제 입에 닿는 순간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왔어요. 기존의 커피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었던 맛과 향, 그 다름의 임팩트가 실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중에 스페셜티 커피인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그리고 90 플러스사의 하치라라는 커피였습니다. 커핑 점수 98점으로 역대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고 신의 커피라는 별명을 가진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그리고 게이샤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90 플러스사의 벨로야. 과일향을 잔뜩 머금은 이 커피들은 아니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이게 진짜 커피야? 와, 맛있는 커피는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진짜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2011년 당시 90 플러스의 대표 조셉 브로드스키는 한국에 본인의 생두를 소개하기 위해 방문을 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전국 투어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 전 조셉 브로드스키의 통역을 맡았고 자연스럽게 전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커피업계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 커피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커피를 맛본 전국의 커피인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 머릿속엔 이 커피는 내가 알리고 싶다. 반드시 앞장서서 내가 알려야 돼. 라는 생각이 가득 찼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집에다 손도 벌리고 엄청난 양의 90 플러스 생두를 플렉스 해버렸죠. 그리고는 당시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그리고 커피 박람회에서 이런 커피들을 진짜 열정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강조해서 알려드린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전 스타벅스 커피를 자연스럽게 맛없는 커피로 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지도 않은 저런 커피를 팔아대는 커피 회사의 커피는 마셔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던 거죠. 정말 스페셜티 커피 소개하면서 빼먹지 않고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은 실로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바리스타들의 감탄, 원두 100g에 3만원이 넘는 커피를 진짜 엄청나게 사가시더라고요. 진짜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커피숍에서의 사정은 약간 달랐어요. 저희 단골 손님이니까 당연히 저희 커피가 좋아서 찾아온 손님들이겠죠.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땐 다들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장님, 오늘은 신맛 없는 커피로 맛볼게요 라고 일부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또한 커피 산미에 대한 설명, 커피가 획득한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셨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엔 이 커피 뭐예요?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반응하는 손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커피 점수가 95점이 넘어가는 초스페셜티 커피보다 일반적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를 좋아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거지? 약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문성 있는 바리스타의 육성. 손님 한 분 한 분 전문적인 커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하는 바리스타를 키워야만 한다. 커피 맛을 쓴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손님들에겐 좋은 커피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경험의 확장을 시켜야 하는 단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결과는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주문하는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직원이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디서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데 트레이닝하는 기간만 해도 2개월이 넘었고요. 바리스타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니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진짜 그때마다 오는 허무함은 가르치고 운영하고 나가고 가르치고 운영하고 나가고 한 2년이 지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신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에서도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커피를 경험한 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나 좋은 커피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신맛 나는 커피가 왜 좋은지도 알겠는데 근데 그냥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전 그냥 고소한 커피 추천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한국의 커피 씬을 살펴보면 2013년 한국에는 큐브레이더 커피 감별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한창 유행일 때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그 해가 지나자마자 전 세계의 커피 감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한국에만 그 커피 감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무튼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커피 맛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커핑이라고. 근데 그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 로스팅을 샘플 로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커피의 개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끔 아주 약하게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셔보면 그 커피의 개성이 확 올라옵니다. 신맛도 최고 강한 상태가 되고요. 이런 강력하고 색다른 경험을 한 큐브레이더들은 본인 카페 손님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는 좋은 커피가 뭔지도 알겠고 신맛 나는 커피가 뭔지도 알겠어. 근데 나는 고소한 커피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를 했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이야, 저 큐브레이더 딴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샘플 로스팅한 걸 맛보이고 있구나. 금방 설명한 것처럼 샘플 로스팅은 맛있게 로스팅한 게 아닌데 그냥 개성이 많이 드러나게 하는 로스팅 방법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죠. 저희 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신맛을 싫어하는 이유는 맛없는 신맛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신맛은 부담스러운 신맛, 날카로운 신맛이 아니라 단맛을 충분히 살려내고 굉장히 부드러운 먹기 편한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부족한 신맛을 맛봤다가 신맛 나는 커피는 나한테 안 맞아 라고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저의 수습은 잘 진행되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또 보였어요. 실제로 공감하고 생각이 바뀐 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제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다가 제가 없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대표가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에서는 신맛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분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난 오히려 스타벅스 커피가 난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내 입맛이 싸구려인가? 아무튼 내 취향은 스타벅스야. 취향. 이거구나. 취향이구나. 제 커피 브랜드의 철학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어떤 커피를 하세요? 라고 질문이 오면 전 이런 식으로 답했거든요. 스페셜티 커피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제 답이 달라졌어요. 커스터마이징 커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 맞춤 커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을 소개할 땐 바리스타가 아니라 커피 디자이너라고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발전하게 된 거죠. 많은 커피인들이 여전히 신맛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요즘에는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서서히지만 강배전이냐 약배전이냐 이런 로스팅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맛있는 커피라는 이 정답의 방향이 고객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지만 진짜 재미난 이야기는 1호부터 3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이 모든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었어요. 좋은 커피라는 증명을 하려는 욕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이 뭘 좋아하지? 라는 관심이 그냥 늘더라고요. 솔직히 겁나게 부담되더라고요. 나도 가서 개막이 나가면 어떡하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태리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아침마다 크루아상과 함께 먹는 그 산미 있는 에스프레소는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진짜 식사하다 말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커피에 대한 모든 정설들, 커피에 대한 상식, 그러한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